네이버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해서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그 스루프 회계 관점에서는 그렇게 흥미로운 업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네이버 그 웨이를 통해서 우리는 뭐 인터넷 세상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를 한번 또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가 증가했습니다. 두퐁 T 회전율을 적용을 해서 0.12로 산출이 되고 PBR은 2.31로 뭐 다소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까지는 아주 간단하죠. 영업수익 1조 4,216억 원을 달성해서 6.5%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1조 150억 원이 나가서 7.5%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 영업이익은 4%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률은 약간 떨어졌어요. 0.7%, 28.6% 영업이익률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노동 생산성이 낮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원가 생산성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냥 전체를 봐야죠. 영업수익 나누기 영업비용 그럼 1.40이다. 전년 동기보다 0.01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스루풋을 어떻게 분석을 할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스루풋은 매출의 영업수익에 변동하는 매출 재료비 성격 변동비 그걸 변동비라고 그러는데 아예 지급 수수료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게 6,090억이 되겠습니다. 8.7%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2.3%더 높기 때문에 지급 수수료 가격이 상승했다. 네이버를 운영하면서 그 여러 관련 업체들한테 나가는 지급 수수료가 제일 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출에 연동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루풋은 4.8% 증가했어요. 스루풋율은 근데 스루풋율상으로는 0.9%가 하락을 했고 마진율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운영 경비 이건 거의 뭐 그런 고정비 성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5.6%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TOE 생산성 2입니다. 0.02포인트 하락했고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하고는 차이가 없죠. 그래서 비성분 내역을 보면은 이 TVC 변동비라고 그 제가 그 계산을 해냈는데 네이버도 분기에는 비성분을 비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석하려니까 깝깝해지니까 작년도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워킹 코스트라고 됐지만은 고정비 성격이죠. 음, 요게 40%로 내려갔을 거다. 아니면 지급 수수료가 아까 증가했다고 봤잖아요. 그러면은 작년에 59%였으니까 올해도 지급 수수료율은 조금 올려줬을 거다. 임금도 올라가고 뭐 그럴 테니까. 그래서 이제 4대 6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비용은 이제 이거 변동이 없는 거죠. 영업비용은. 요렇게 이제 그 산출을 해냈는데, 이런 60%를 어떻게 그 적용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작년도 연간권은 그 이 비성분 내역을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TVC 순수 변동비하고 운영 경비하고 이렇게 작년에 나눠 보면은 TVC율이 59.3%가 나오고 OE율은 40.7%가 나오니까 2022년도에 58%에서 59.3%로 증가했죠. 그러면은 올해도 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60%라고 아주 그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운영 경비율은 40%로 떨어지죠. 그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운영 경비도 이건 연간 겁니다. 인건비 수준을 보려고 그랬는데 인당 평균 임금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직원 수가 547명이나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은 사람을 그 해고했다기보다도 아마 그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독립시킨 경우 이렇게 500 몇 명이 나간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자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평균 임금은 약간 내려갔어요. 0.8%. 2023년도에 광고 선전비도 꽤 나가죠. 6,376억 원이나 나가고 수도 광열비가 48%로 확 늘었는데 이 수도 광열비에는 이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산 운영 그 전기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꽤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데이터 뱅크, 에, 데이터 센터 이런 거를 운영하니까 남은 야후 관계 때문에도 관심이 가지만은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거는 또 자회사화 했는지도 모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두평 ROI로는 3.5%, 자본 회수율 0.1% 상승했으니까 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경영평가 지표, 요거 T 회전율은 두평 T 회전율입니다.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가 되겠어요. 자본가 입장에서 내 돈을 총 얼마 투자했는데 매출이니까 이거 영업수익 얼마 활동을 했니? 그렇게 물어보면은 작년하고 0.12로 똑같아요. 더 좀 어떻게 노력을 해보지. 예, 뭐 자관 어떻게든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 T 회전율이 스루픈율은 0.9% 하락을 했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뭐 낮은 편이에요. 16.2%. 그런데 이게 상승은 했어요. 0.9%. 차입을 더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다른 거 없이 바로 그 연말 매출 예측을 하는데 단순 4배를 해보는 겁니다. 300%는 산식을 1 더하기 300%로 해놔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은 분기 때도 활용을 하고 뭐 그럴래니까 어, 이게 좋은 산식을 알고리즘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에, 그 좋은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가 회계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루포 회계 쪽 관점으로만 저기 했습니다. 운영 비용 기준으로 해서 5조 6,864억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 수수료율로 계산해도 똑같이 나와요. 요게 이제 그 슬포트회계의 강점이죠. 운영 경비료도 한번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수수료, 매출에 비례하는 그 순수 변동비로 해도 그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하는데 뭐 회계 전문가들이 이런 거 올 필요 없다. 그냥 영업하는 사람들이 해서 이 정도 팔겠습니다라고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스루프트에게는. 그래서 우수리 떼고 이거 뭐 어떤 판매 단가라고 봅시다. 568만 6천 원에 판매를 하면은 162만 5천 원 꽤 남는 장사죠. 영업이익이. 그리고 T 회전율이 그 0.5 회전이지만은 두 자리까지 하면 0.49인데 그럼 0.5, 1.7%. 그러면은 매출이 5조 7,849억 원까지 올라가서 어 요거 할 때도 그 운영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봤어요. 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T 회전율이 1.7% 올라가는 거. 그럼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니까 그것도 매출 재료비가 상승할 거다, 증가할 거다. 그러면은 그 1.7%에서 운영 5위 기준의 그 운영 경비율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맥시멈 0.5%까지는 그 지출 승인이 나서 여기까지는 써. 그게 얼마냐? 80억 원 더 써라. 80억 원 더 써라.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결과는 얼마가 돈을 더 번 거냐? 여기 그 프로핏이 1조 6,742억 원 정도 나오는데 그 금액이 당초 계약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도 485억 원을 더 번다면은 3%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운영 경비율을 0.5% 증가시켜 가지고 3% 번다면은 2.5%더 돈을 버는 거니까 요렇게 우리가 간단히 이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에서 이것은 의미가 없는 숫자들이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분기 거를 아무리 훑어봐도 그 비현금 조정액이 없습니다. 요게 있어야 실제 그 1번 EAT가 얼마 벌었다가 나오는데 이 금액이 없다 보니까 이게 숫자들이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다만 캐펙스 그 투자한 건 없어요. 감가상각비 등으로 플러스는 2,652억 원이 에, 그 저기 이 비유동 자산이 감소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 비현금 조정이 없더라도 그 프리캐시 플로우는 이상이 없습니다. 채권자한테 1,586억 원을 추가로 더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이 1%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급이자율은 좀 떨어진 거로 되어 있는데 아직 늦게 좀 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 때문에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777억 원이 있는데 이게 플러스면은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거든요. 전년도에는 거꾸로 들이밀었고 돈을 더 투자했는데 요게 자본 변동표에서 검증해 보면은 그 현금 배당이 1189억 원이 있었고 주식 기준 보상 거래라고 자본이 더 증가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해 가지고 한 것이 777억 원이 에, 그 현금이 자본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주주한테 돈이 나갔다는 뜻이 되겠죠. 2023년에는 이익 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보상 거래로 470억 원의 자본이 증가가 됐어요. 이 주식 기준 보상 거래라는 게 우리 사주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을 주는 건지 그런 건지 이게 직원들이 자기 개인 돈을 이만큼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기업에서 그 어떤 그 회계 기준이나 그 어떤 이 법에 의해 가지고 회사가 그 일부 부담하는 돈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자본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주가는 그 17만 7,100원으로서 2021년도 그 1분기 말보다 24,900원이 하락을 했고 장부 가격 대비 231%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1분기 말에는 265%였고요. 연금공단이 7.96%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블랙락 펀드가 5.0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랙락 펀드라는 게 가끔 이 많이 나오는데 5% 이상으로 여기는 주로 그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서 그 지분율이 수질이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블랙락 펀드가 다른 뉴스를 보면은 이번에 그 트럼프를 자기는 지지한다. 블랙락 펀드에서 아마 그렇게 뉴스 보도가 된 게 있죠. 네. 유의미한 이 언론 뉴스일 것 같아요. 어쨌든 네이버도 외국인이 골드만이 눈에 띄는데 44.59%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네이버도 이거 한국 기업이냐?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면은 외국 자본한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라인 야오를 먹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면은 네이버보다도 이 외국인들이 무슨 얘기야? 지금 뭐 네이버한테 투자해서 돈 잘 벌었는데
그 나오냐고까지 해서 일본 시장도 어느 정도에서 이게 좀 더 우리가 이익 배당을 해 먹어야 되는데 뭔 얘기야 해서 아마 그 한국 정부는 뭐 우리 그 저기 외교 광고는 관계 없다 그러지만 관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외교 정치하고 경제는 그 동전의 양면인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냥 얘기를 좀 벗어나서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 기시다도 그 아이고 저 보안 문제 그 저기 그거 좀 잘 관리해야 된다는 뜻이지 다른 뜻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지만은 지들이 그 디지털 그런 거가 좀 늦어가지고 경쟁력이 없으니까 손정희가 그래도 그 네이버하고 그 합작을 해서 일본의 그런 SNS 그런 거 좀 활성화시키고 물론 뭐 틱톡 뭐 X 뭐 이런 거 일본 사람들 다 쓰겠지만은 그 일본판 무슨 고유 뭐가 있긴 해 라인인데 그래도 그 50%는 손정희 씨 거니까 손정희 씨도 사실 뭐 제일 동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거를 투자할 만한 돈 있는 그 기업들이 없었던 모양이죠. 저가 그렇습니다. 1분기 이 네이버 한번 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